네, 상상쇼 4회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음악을 여러 곡 듣다 보니까 1부하고 2부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오늘은 녹음하는 게 뭐랄까 그냥 날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네요. 특집 아닌 특집,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사회방송으로 꾸며보고, 어떻게 보면은 이 리메이크 특집이 또 돼버렸어요. 이 상상쇼 방송의 역사는 2008년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그 전에 이것저것 여러가지 그 컨셉으로 뭐랄까 우리 작가로 얘기하면은 왜 습작들을 많이 남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뭐 대단한 방송은 아니고 우주의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개인 방송이지만 요 상상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 전에 이 습작 방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것저것 뭐 별거 다 해봤어요. 자, 그러한 게 있었고요.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상쇼는 노대본 노편집 원칙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갈 겁니다. 수능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막 이런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 좀 점수가 좀 나오는, 성적이 좀 되는 친구들은 또 빡세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공부할 테고,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학교에서 묶여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, 그래서 웬만하면 또 못 참고 못 견디고, 그래서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뭐 딴짓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거나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보여지는데요. 공부는 뭐 자기 인생에 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후자 쪽 부류에 속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하나는 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무래도 성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짓는 그러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, 즉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볼 때는 더 크지 않는가.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,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강고한 그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그 제약을 받는 그런 느낌을 항상 제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측은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 틀 내에서 현실을 다 깰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틀 내에서 과연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꿈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잠만 잔다거나 그 학교에 매여 있는 시간이 정말 괴로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공부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, 꼭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죠. 이를테면은 이 대학을 안 가고 나는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. 한때는 그냥 문화 대통령이라고 여겨졌던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나름대로 음악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그 나이에 음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그 누구보다도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학교라고 하는 틀 내에서 그 자기가 움직거릴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답답하고 뭐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
이래나 저래나 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뭔가라도 이렇게 구상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책은 덮었다 하더라도 책은 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가 딱 끝나고 파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의 어떤 찬 공기를 마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차라리 공부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잠을 잘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죠. 그래서 물론 제가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똑같이 이제 수험생 생활을 거쳤던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적에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진풍경들은 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. 현명한 판단으로 1분 1초를 공부를 하던 안 하던 똑같은 그러한 시간이니까 공부를 하면은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하셔서 1점이라도 올리는 쪽으로 매진을 하시기 바라고 또 공부와는 상관없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1분 1초를 아껴서 그럼 그 이후에 나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뜰하게 또 치열하게 그렇게 1분 1초를 아껴서 쓰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조건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제가 뭐 조언을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누구나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1분 1초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. 그런 취지니까.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고충을 제가 이해를 하면 또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?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다 이겨냈어 임마. 요즘 뭐가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뒷받침 다 해주고 말이야. 그런데 니들이 뭐가 아쉬워서 불평불만이야. 넌 공부나 해.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.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. 그거를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나름 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중한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시간 앞에서는 상당히 겸허해야 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취지니까요.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특히 경제 쪽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디폴트까지 지금 왔죠. 그리고 유럽의 피그스 국가들은 뭐 대부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. 어느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게 되면은 뭐 망할 가능성이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한 70% 막 80% 이런다고 그러죠. 한 나라가 망해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, 물론 이제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 또 국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만은 이게 다 공멸하는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월가에 대한 반대 시위의 물결들이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현상,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징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 국제적으로 갈 것까지 없죠. 우리나라 경우에만 보더라도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난데요. 우리나라는 수출로 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갈수록 그 무한 경쟁의 그 세계 국제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수출로 나라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사실 물음표고요. 그 쓸데없는 돈들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. 다 혈세인데. 더더군다나 국가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은
그게 다 빚이란 얘기인데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누가 갚나요?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가 있었습니다, 동네에. 그 개 종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미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새끼 개가 있었는데 그 새끼 개가 강아지죠. 똥을 싸더라고요. 똥을 싸는데 어미가 닭을 먹어 없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. 저 더러운 똥을 어미가 다 먹는다라고 하는. 제가 왜 갑자기 개 얘기에다가 똥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그 비유는 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똥을 싸면은 자기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. 개도 지 새끼 똥을 자기가 어미가 다 먹어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치우는데 이 기성세대가 엄청나게 그 만들어놓은 이 부채 누가 갚나요? 우리가 갚지 못하면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이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로 진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빚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? 라는 생각을 가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답답하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오늘은 뭐 청소년들을 위한 그 특집 아닌 특집이 돼서 또 국내외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뭐 정치 얘기는 빼고 빚은 곧 똥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똥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를 제가 문제제기 차원에서 던져드리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박 터지게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? 지금 뭐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그리고 취업도 지금 거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빚은 빚대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걔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고령사회로 가장 빨리 진입한 그런 나라고요. 그러면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돼서 한 명이 그 위에 떠받치고 있는 그 기성세대들, 노인들을 엄청나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국가비채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게 다 똥 아닙니까?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최근 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 동네 그 놀이터에 그 아이들이 이 모래밭이잖아요. 거기서 뭐 소꿉장난식으로 이렇게 모래 가지고 이제 노는 장면 한 3명 정도가 있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요런 문제들이 좀 생각이 나서 네 집 자식들인 거 기성세대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글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남긴 게 기억이 나네요. 네,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느리게 살자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약간 어폐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. 제가 말미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는데 제가 또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또 무거운 얘기를 남겨서 또 공부에 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 열린 방송이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뭐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런 방송이니까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. 예,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길한 연구기관의 그 보고서도 속속 들어오고요.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나서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내 새끼만 챙기지 말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똥을 치우자 뭐 이 정도로 이 사회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은 5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